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의 첫 번째 시간으로 R그래프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래프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죠. 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죠? 어,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갖다가 접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그죠? 그래프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그래프에 대한 그 생각들은 이제 함축적이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앤스컴이라고 해볼까요? 앤스컴으로 검색을 해보죠. 앤스컴 검색하면 예, 요거 좋네요. 앤스컴 나올 거고 요거 자 이제 그 앤스컴의 데이터들인데 지금 보시면 x1, y1으로 되어져 있는 여기 보면 x1, y1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조금 4개겠죠. 4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통계량을 내는 거죠. 통계량을 내는 건데 통계를 내 보니까 처음에 여기 보면 예, x와 y의 평균값, 민값이죠. 민값, 평균값을 보니까 여기 x1 이런 것들이 보면 여기 뭐 어때요? 그 x들이 이렇게 좀 다 세트가 똑같죠. 데이터 프레임이 다 똑같고 y도 거의 근접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x끼리 얘들끼리의 평균이나 y끼리의 평균이나 그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 SD네요. SD 표준 편차라는 것을 보니까 표준 편차 값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통계량에서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분산은 이렇게 그 분포되어 있는 것들에 얼마나 중간값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그 범위가 크니까 루트를 씌우면은 그게 뭡니다?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표준 편차 값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XY의 상관계수도 이렇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량을 분석했을 때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상관관계나 다 비슷하게 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네 개의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 거의 비슷한 데이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쭉 내려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여기 선형 회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데이터셋 1과 2, 3, 4가 아예 이렇게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았더라면 잘 판단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풀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논문입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와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6-1로 돌아와 가지고 시각화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 원론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미 그 시각화에 대해서는 잘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죠?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만연량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어, 이제 여러분들도 뭡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확인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 이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인투이션, 직관에 의존합니다. 직관에 많이 의존했었죠. 하는데, 사실, 데이터 경영을 해야 되죠. 데이터 경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입각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직관과 데이터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경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양대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직관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죠.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그 직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 경영에서는 데이터 경영에 입각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죠? 이것들이 좀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데이터 경영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근데 직관에 의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다가 이제 직관에 의해서 실패할 경우도 있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죠?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혹은 조직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비난도 좀 받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죠? 자기가 얼마나 좀 오래 해왔는가 그죠? 그 일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하고 해서 그죠?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직관과 데이터 경영을 적절히 조금씩 섞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데이터 경영을 해야 돼. 데이터 경영 그죠? 데이터 그죠? 그때 데이터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하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보통의 경우는 자신이 정리하는 경우는 참 많이 없겠고 이제 뭐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얘들을 갖다가 이제 그래프화해 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좋아하죠. 그래프에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그죠? 데이터를 한눈에 보는 순간, 시각화해서 보는 순간, 뭐를 얻을 때? 인사이트, 직관을 얻을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직관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그래프나 혹은 시각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상값, 아웃라이어를 발견하는 거죠. 아웃라이어를 발견해 가지고 그 이상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의사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약 통계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죠? 아까 봤죠? 요약 통계를 갖다가 우리 통계를 봤는데 요약 통계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뭐 통계 뭐 평균값이나 중앙값 뭐 그다음에 뭐 그 편차나 분산 이런 것들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가지고 결과를 봐야지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종류는 뭐가 있나니까 2차원 그래프라든지 3차원 그래프, 지도 그래프, 네트워크 그래프, 모션, 인터랙티브 차트는 그죠? 우리가 어떤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 반응하는 것 갖다 인터랙티브 차트라고 하거든요. 그죠? 반응형 그죠? 차트를 갖다 얘기한다. 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렇고 이 패키지는 뭐가 있노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는 패키지는 그죠? 이제 베이스 R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패키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베이스 R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ggplot2라고 해서 그래프를 주로 그리는 요 패키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를 씁니다. 얘를 쓰는 거고 뭐 얘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를 많이 하죠. 해가지고 얘를 많이 쓴다.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는 사실 요것만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씁니다.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 그죠? 그래프적 시각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R이라고 하는 것은 뭘 깔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함수들을 얘기하는데요. 내장 함수인데요. 그죠? 역시 세부 설정이 조금 번거롭고 하지만 간단한 시각화에 주로 사용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실습을 한번 해보는데 실제적으로 뭐는 그죠? 사용할 때는 ggplot2만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RStudio 오셔가지고 일단
베이스 아래에 포함되어져 있는 데이터셋인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오죠. 이렇게 클래스가 나올 겁니다. 됐죠? 나온단 말이죠. 뭔가를 궁금하니까, 그죠? 물음표 붙이고 클래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됐죠? 스피드와 뭐 스토핑 디스턴스 오브 카스 뭐죠? 그래서 자동차들의 뭡니까? 이제 제동거리죠. 제동거리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얼마일 때 제동거리가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일 퍼 아워. 그죠? 그죠? 시속인데 시속은 시속인데 마일이죠. 그죠? RPM이 이렇게 그 mph고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피트죠. 그죠? 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발이죠. 그죠? 보통 이제 30.5cm 정도 되겠죠. 30.5cm 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죠?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보는데, 자, 이제 뭘 해본다. 플랫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죠? 여기 가니까, 스케트 플랫 펑션으로 가라고 되어져 있죠. 기본 펑션,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동할 거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주로 뭐 쭉 보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많이 쓰는 거는 이 타입이죠. 타입을 보시면 되겠다. 그죠? 타입. 그러니까 이게 점으로 나타낼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L 선으로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나타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죠?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얘를 갖다가 실행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플랫 해서 뭐 클래스를 넣고 그 다음에 타입을 뭐 한다. P로 하는 거죠. 됐죠? 메인은 클래스를 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산점도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올 거고, 그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라인으로 바꿔보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보스 둘 다 보이게 하는 것도 해보죠. 해보고, 아마 뭐 쓸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죠? 한 번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산점도와 선 그래프를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스테어 스텝이라고 해서, 그죠?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거기에 어울리는 시각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시각화의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좀 표준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좀 하다 보면 이런 거는 무슨 그래프를 적용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이렇게 구체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나머지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된 거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죠. 그죠? 이미 우리는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고, 이제 라이브러리로 뭐 하면 된다. 불러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얘는 우리가 레이어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레이어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레이어 구조가 무엇이고 하니까, 레이어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렇게 하나의 이게 층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가지고, 그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범례 같은 거 여기 그리고 해서 이게 층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나중에 gg플ot2에서 한번 그려볼 때 보도록 하는데, 그래서 층을 갖다가 준다고 해서 이걸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고, gg플ot2는 레이어 구조 3단계 레이어 구조다. 그죠? 그래서 여기 되어져 있죠. 뭐라 했을까? 배경 설정, 축을 갖다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설정하는 거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그죠? 축 범위나 색 혹은 표식을 갖다 설정하는 것이 이렇게 레이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레이어에 배경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설정들, 나머지 뭐 축 범위나 색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죠? 얘들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죠?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고, 자, 그러면 치트시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헬프가 빠졌네, 피가 빠졌네요. 헬프에서 뭐 한다, 그죠? 여기 보면 치트시트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죠? with ggplot2라고 되어져 있죠. 얘를 갖다가 클릭해 주는 거죠.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죠? 그대로 보고 있었네요.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보죠. 열어보면, 이제 ggplot2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떻게 만드는지,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뭡니까?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죠?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하는 그 옵션들 다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요거 보면서 우리가 하면 ggplot2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거겠죠? 다양한 그래프와 코드 예제 보기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요거 갖다 한번 눌러보면, 이 링크가 한 반년 전에 해킹을 당하셨어요. 해킹 당해가지고, 뭡니까? 클릭하면, 뭐, 이상한 그림들, 그죠? 사진들 막 나왔었는데, 얼마나 놀랬던지, 그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뭡니까? 실제적으로 ggplot2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데이터 사이언스, 그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뭘 해야 된다? 차트 타입 눌러보면 어떤 차트 타입이 나올 거고, 차트 타입 하나 눌러서 보면은 바 차트는 어떻게 생겨먹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지는데요. 그죠? 보여지는데 하여튼 보시다 보면 지금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용들 많습니다. 내용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고요. 그렇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개론이죠. 개론이고 다음 거를 보도록 하죠. 이제 R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점도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 그죠? 점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점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삼점도부터 한번 그려 보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가 내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에 어울리는 그래프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깊이 숙고해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을 먼저 확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들을 갖다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갖다가 이제 산점도가 있는데 산점도는 언제 주로 쓰느냐? 그죠? 자, 일단 산점도의 정의는 데이터를 x축과 y축의 점으로 표현한 그래프다. 라는 거고요. 그죠? 주로 이제 쓰는 경우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연속값으로 된 두 변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연속값으로 된, 그죠? 값이 연속되어 있는 뭐 두 변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와 소득의 관계가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는 MPG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MPG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MPG 데이터는 그렇죠? 그래서 배기량하고 연비의 관계겠죠. 그래서 배기량이 크면 연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배기량이 크면 그죠? 연비가 낮아진다. 그죠? 대신 뭐 순간 가속이나 이런 것들은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죠? 한마디만 하고 할까요? 그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배기량이 큰 자동차일수록 연비가 낮아진다. 그죠? 그러면 배기량이 올라가고 연비도 올라간다. 가능하나요? 그죠? 아파트가 평수가 넓은데 값은 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이라고 한다. 그죠? 모순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학문에서는 이걸 갖다가 트리즈 기법이라고 하는데, 트리즈라고 하는데, 트리즈 기법에서는 이 모순을 갖다가 뭐라고 본다? 그죠? 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모순, 그죠? 이제 불가능 이런 얘기인데, 그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결 과제로 하는 거죠. 과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얘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 과제로 하면 이제 얘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다, 짬뽕을 먹고 싶다, 그죠? 두 개는 뭐가 된다, 그죠? 모순인데 이걸 갖다가 모순이 안 하고 해결 과제로 해가지고 뭐 한다, 짬짜면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난 김에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 이제 불가능을 봤을 때 그걸 갖다 해결 과제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몇 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여기 보면 MPG를 가지고 뭐 한다. 그죠? 이렇게 그려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려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고 난 다음에 한번 그려보면서 또 얘기를 또 진행하죠.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올렸고요. 라이브러리를 올렸고 이제 뭐 한다, 그죠? ggplot 툴을 가지고 하는 거죠. ggplot에서 데이터는 뭐 mpg를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 aesthetics는 뭐 한다? x는 displacement 빼먹었네요. displacement 그 다음에 뭐 y축은 하이웨이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그럼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그죠. 아직 그 그래프를 안 그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배경을 설정했겠죠. 여기까지는 배경 설정. 그죠. 배경 설정. 이게 뭐냐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레이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배경 축 설정하는 거.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다가 그래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에다가 그래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비지플랫 데이터는 복사를 할까요? 복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지오메트릭은 포인트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잘못됐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죠. 산점도 점으로 표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